미역국이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서울 외곽, 신혼부부의 깔끔한 아파트. 정숙은 조심스레 미역국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아들 승진 소식을 듣고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 며느리의 표정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는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무릎이 저릿했습니다. 손잡이를 꽉 쥔 채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동안 팔에 들린 쇼핑백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아들 지훈이가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장에 달려가 제일 좋은 소고기를 샀습니다. 내 아들의 축하 미역국은 내 손으로 끓여야 했으니까요. 우리 아들, 드디어 해냈구나. 입가에 번진 미소를 감출 수 없었어요. 지훈이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그 생각에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어렵게 키운 아들이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고단함이 씻겨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몇 번이나 연습한 미소를 지으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신혼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딩동. 문이 열리고 며느리 나영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을 줄 알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눈동자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연락 안 받았는데요.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승진했다고 해서 미역국 끓여주려고 왔어. 쇼핑백을 들어보이자 나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문틈을 좁히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지훈이 피곤해서 쉬고 있어요. 그 순간 내부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어머니세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지훈이가 나타났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승진 축하의 아들, 미역국 끓여주려고.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영과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에서 무언가 대화가 오갔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나영이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식탁 위에 케이크와 샴페인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그들만의 축하는 끝난 후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려는 제 팔을 나영이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식사 막 했거든요.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손에서 쇼핑백을 가져가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놓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왜 이러세요? 우리 생활에 계속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아들의 얼굴에서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엄마,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예요? 항상 이러시면 어떡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그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쨍뺨을 강하게 후려치는 소리와 함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타오르는 듯한 통증이 뺨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충격으로 몸이 얼어붙었어요. 내 아들이 날 때렸습니다.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고 소고기 팩이 구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훈과 나영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인지 충격 때문인지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나가주세요, 어머니. 나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키워온 아들의 손바닥이 남긴 열기가 아직도 뺨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내가 받을 보답이었나요?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30년간의 습관은 몸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느껴지는 무릎 통증을 무시한 채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 아래 방 한구석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보였어요. 지훈이가 5살 때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은 이제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부엌에 들어서자 냉장고에서 준비해둔 반찬들을 꺼냈어요. 중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며 매일 도시락을 싸가던 시절, 아들 지훈이의 도시락까지 함께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찬바람 부는 새벽 도시락 2개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엄마, 오늘 김치찌개 맛있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지훈이의 해맑은 미소를 떠올리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시절 아들은 항상 내 곁에서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내 얼굴을 살피고 피곤해 보이면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교사들의 잡무부터 학생들의 민원까지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무릎이 아파와도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중학생일 때 밤새 열이 오르자 회사 조퇴를 하고 달려와 밤새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던 날들. 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은행에 적금 통장을 만들던 날. 모든 순간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엄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지훈이가 대학에 합격하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동안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런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행정실에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할 때 모았던 퇴직금과 적금으로 3억 원이 모였습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었어요. 이것이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숙 씨, 3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학교의 기둥이셨어요. 퇴직식 날,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고단함이 눈물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훈이가 취업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IT 회사에 들어간 아들은 야근이 많다며 자주 집에 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말이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수 끓인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엄마, 나 소개팅해요. 간호사래요. 그날 지훈이의 얼굴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나도 함께 설레었어요. 며느리가 생긴다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고 손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분당의 오래된 빌라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흘린 눈물과 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느꼈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일부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매일 밤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되새기며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3억 원.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노력이 담긴 숫자였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오늘도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지훈이와 나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신랑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가슴속에 묵직한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지훈이는 흰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영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영이가 내게 허리 굽혀 인사할 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손을 꼭 잡던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홀로 키워온 아들이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왔어요. 어머님, 저희 자주 찾아뵐게요. 걱정 마세요. 결혼식 날 나영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의지하며 그들의 신혼집 주소를 외웠어요.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내 집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 첫 달, 지훈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나영이도 가끔 통화에 참여해 안부를 물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달래졌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나 2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주에 한 번으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걱정되어 먼저 연락을 하면 회사가 바빠서라는 짧은 대답만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집에 한번 가도 될까? 용기를 내어 물었을 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어요. 이번 주말은 나영이 부모님 뵈러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실망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신혼부부니까 바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다렸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아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지훈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추석 3일 전 지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나영이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손가락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명절에 홀로 남겨진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아들.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 잘 드리고 준비해둔 음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결국 대부분을 이웃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빈 집에 혼자 TV를 보며 추석을 보냈어요. 그날 밤 유난히 더 외로웠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나영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몇 분이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영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불편한 전화를 받은 듯한 어조였어요. 나영아,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엄마가 집에 한번 가도 될까? 이번 주말은 저희가 좀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지훈이가 연락드릴게요. 다시 한번 거절당한 기분에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마치 내 마음의 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깊어져 갔어요.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나영이를 만났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그녀는 복도에서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무릎이 아파서 왔어. 나영이도 일하느라 힘들지?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의 공간을 침범한 것처럼 경계하는 듯 했어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나영이는 바쁘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엇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멀리하는 걸까?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영이 만났다고 들었어요. 앞으로는 병원에 가시더라도 나영이 일하는 곳에는 가지 말아주세요. 직장에서 불편해해요.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그런 존재였던가요? 피하고 싶은 불편한 사람?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소외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치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전날 저녁 지훈이가 드디어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직접 알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지훈이 대학 동창에게서 들은 소식이었어요. 정숙 어머니, 지훈이 과장 승진했다던데 축하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아들이 직접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작은 상처가 남았지만 그런 마음은 곧 기쁨에 묻혔어요. 내 아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주름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한 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길을 잘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꼭 축하해주러 가야지. 결심을 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주기 위해 제일 좋은 소고기를 샀어요. 가격표를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오늘만큼은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미역과 각종 양념도 챙겼어요. 지훈이의 승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훈이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 만에 방문일까요? 최소한 6개월은 넘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갔을 때도 나영이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기억이 났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을 거예요. 아들의 승진을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문득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미리 연락했어야 했나?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어머니가 아들 승진 축하하러 가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할까요? 게다가 연락했다가 또 거절당할까 두려웠습니다. 1504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고 나영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눈빛에서 당혹감과 불편함이 익혔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연락 안 받았는데요. 그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승진했다고 해서 미역국 끓여주려고 왔어. 쇼핑백을 들어보이자 나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문틈을 좁히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지훈이 피곤해서 쉬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내부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어머니세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지훈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승진 축하해 아들. 미역국 끓여주려고.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영과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나영이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식탁 위에 케이크와 샴페인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그들만의 축하는 끝난 후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던 거예요. 부엌으로 향하려는 제 팔을 나영이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가 생각보다 강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식사 막 했거든요.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손에서 쇼핑백을 가져가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놓지 않았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로서의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나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시어머니 주제에 왜 이러세요? 우리 생활에 계속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이 번개처럼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그 말이 귓가에서 울려 퍼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아들의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예요? 항상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마치 타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30년간 키워온 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입술이 떨려왔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그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내 뺨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쨍뺨을 후려치는 소리와 함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뺨에 닿은 아들의 손바닥 감각이 화상처럼 타올랐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후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쇼핑백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고기 팩이 구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나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어머니. 지금은 정말 좋은 때가 아니에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냉랭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도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따귀를 내 아들에게서 맞았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아들의 손이 내 뺨을 때리는 장면이 반복되었어요. 승차하는 버스에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 장면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안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내가 아들에게 버림받을 만한 일을 했던가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런 상황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나에게 이것이 받을 대가였나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뺨의 아픔은 사라졌지만 가슴 속 상처는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68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들 사이로 아들의 손바닥이 남긴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기억은 선명했어요. 식탁에 앉아 찬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탔어요. 마치 며칠 동안 울어서 목이 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억 원. 30년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었어요. 아들 지훈이가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혹은 어려울 때 도움이 되라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바라보는 동안 가슴이 저렸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갑자기 명확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돈은 이제 지훈이에게 줄 수 없다는 것. 그 아이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내 살을 때린 그 손에 평생 모은 돈을 쥐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심이 서자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 조금 헐렁했지만 그래도 단정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오래된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오랜만에 힘찼어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어요. 창밖의 풍경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간판이 보이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를 찾아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언장 작성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또렷하게 들렸어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응대해 주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래도 될까? 아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김정숙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차분한 분위기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제가 가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유언장으로요. 변호사의 눈빛이 잠시 놀라움으로 빛났지만 곧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기부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돈 전부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제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질문했습니다. 혹시 가족이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권이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이내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설명해 주었습니다.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었어요.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장학재단은 어디로 하고 싶으신가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30년간 근무했던 중학교가 떠올랐어요.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학교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매년 꿈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호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무법인을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마치 30년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았던 돈이지만 이제 그 돈은 다른 누군가의 꿈을 위한 디딤돌이 될 거예요.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나, 이제는 내 의지대로 마지막 결정을 할 차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내 결정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30년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시간이 헛되진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 뜻대로 써내려갈 차례였습니다. 지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법적으로 제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미 법적인 부분까지 알아본 것이었어요. 언제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얼마나 계획적이었던 걸까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법적으로 네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하지만 전부는 아니야. 나영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의 눈에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영아, 임신 축하해.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최미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식을 버리고 남의 애들 공부시키겠다고요?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그래요? 서기석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정숙 씨, 이건 정말 이기적인 결정입니다. 자식에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온갖 비난의 말들이 날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마치 진실을 마주한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기적인 건 오히려 당신들 아닌가요? 내가 쓰러지면 달려와 병간호할 생각은 없으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당혹감이 익혔어요. 내가 그들의 속내를 간파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모두 돌아가 주세요. 의자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제스처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영의 아버지 서기석이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정숙 씨, 우리 모두 다시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해 봅시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그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지훈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려는 듯 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우리가 알아본 아파트예요.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공간이에요. 엄마도 같이 사실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살아요. 그의 눈에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마지막 카드를 내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고맙지만 난 내 집이 편해. 나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이 폭발한 듯 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매정하게 구세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제는 속지 않기로 했어요. 한 번의 실수? 나영아, 너희는 결혼 후 나를 계속 밀어냈어. 연락도 끊고 찾아가는 것도 막고 내가 병원에서 우연히 널 만났을 때 지훈이는 직장에서 나를 피하라고 했지. 그게 한 번의 실수니? 나영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아마도 내가 그 문자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지훈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제 정말 잘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가슴이 아려왔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을 위한 연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훈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내 재산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내렸어. 서기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겁니다. 우리 딸과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의 말에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시겠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욕심을 내는 모습이 손주에게 어떤 본보기가 될까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제발, 모두 돌아가세요. 오늘은 이만하죠. 결국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나영의 부모님이 먼저 현관으로 향했고 지훈과 나영이 뒤를 따랐어요. 문턱에서 지훈이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대로 끝낼 거예요? 그의 눈에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더 이상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끝낸 건 너희들이야. 지훈아. 문이 닫히고 집안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내 마음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훈에게서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애원하는 내용이었다가 점점 협박으로 변해갔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끝까지 갈 겁니다. 엄마가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자식한테? 하지만 모든 메시지를 읽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매일 밤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말을 되새기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아들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꿈을 위한 삶.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